안녕하세요. 2학년 정치와 법 21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방자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65쪽, 교과서 70쪽에서 76쪽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방자치가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어떤 중요성이 되겠죠? 자,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자, 지방자치라는 것은 일정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나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와 대비되는 말은 뭘까요? 바로 그쵸.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말이죠. 중앙정부, 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로부터 독립해서 지방자치적으로 어떤 자율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문제를 자신들의 어떤 책임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거, 이게 바로 지방자치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방자치의 유형을 보면은 지방자치는 지역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문제에 관한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지역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지방자치는 바로 어떤 그 정치활동 중심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주민자치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스스로 지역사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 그러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분리된 어떤 행정활동 중심으로서의 지방자치의 의미는 바로 단체자치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이런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지방자치 하면은 바로 주민자치, 다시 말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의 지방자치, 그 다음에 단체자치, 다시 말하면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자신들의 일을 자율적으로, 독립적으로, 주도적으로 해결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지방자치, 이런 의미가 동시에 다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다시 말하면 중요성이 되겠죠. 자, 지방자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첫 번째로 생활 주변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거를 뭘까요? 생활 주변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기초적인 생활과 관련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 쓰죠.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굉장히 지방자치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자치를 통해 정치 권력이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권력 분립 원리 실현에 기여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는 말도 씁니다. 수직적 권력 분립의 원리 실현에 이바지한다. 중앙정부의 지나친 독단을 이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옮겨줌으로써 이런 독단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권력 분립, 수직적 권력 분립과 관련이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먼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정치이자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유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나와 있네요. 평범한 시민들이 지역 기반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지역 공동체의 운영과
생활의 변화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 자, 이 의미를 바로 풀뿌리 민주주의란 말로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의 변화를 보면 1948년 재헌헌법 때부터 처음부터 지방자치제를 규정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2년 6.25 전쟁 중간이 되겠네요. 6.25 전쟁 중에 주민 직선제로 최초의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60년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보였는데 5.16 쿠데타 이후에 지방의회가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앙에서 다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뭘 통해서 그쵸 주민들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주민직선제가 시작됨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 주민직선제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자, 먼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눌 수 있겠죠. 의결기관은 바로 지방의회가 되겠고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습니다. 자, 의결기관도 그렇고 집행기관도 그렇고 어떤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지역적인 범주에 따라서 넓은 범위를 광역, 좁은 범위를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광역에는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경기도 뭐 이렇게 특별자치도 의회 자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기초에는 이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밑에 있는 그런 어떤 행정구역이 되겠죠. 시, 군, 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는 광역 단위가 되겠죠. 그 밑에 있는 노원구는 또는 도봉구는 기초 단위가 되겠죠. 자, 경기도는 광역. 그 다음에 경기도 밑에 있는 안산시, 뭐 수원시, 화성군, 화성시, 뭐 이런 거는 양평군 이런 거는 기초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집행기관도 자,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광역과 기초로 나눠서 서울특별시장은 광역 단위,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고 그 다음에 노원구청장은 기초 단위, 구청장은 기초 단위가 되겠죠. 자, 기초 단위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그다음에 해운대 부산광역시장 하면은 광역 범주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고, 그다음에 해운대 구청장 하면은 기초단체장이 되겠죠. 그다음에 경기도 하면은 경기도 도지사 하면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고, 뭐 경기도 가평군 군수 하면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역 범주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 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방자치단체의 구분해갖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 그 단체장이 있죠. 그래서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지방의회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얘기한다. 임기는 몇 년일까요? 그렇죠. 4년입니다. 4년이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는 아닙니다. 지역구 의원은 주민들이 직접 뽑는 의원을 얘기하는 거고 비례대표 의원도 역시 주민들이 직접 뽑긴 하지만은 정당이 투표를 하죠. 그래서 정당에서 정해진 그 비례대표 후보들 순서에 따라서 자, 이 비례대표 그 의원들이 선출되게 됩니다. 자, 비례대표 의원은 정당에 투표한
투표한다는 거, 거기에서 선출된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격을 보면 주민 대표 기관이고, 그다음에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고, 지방 업무의 심의 의결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집행기관의 견제. 자, 그 단체장이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그럴 때 감사를 할 수 있다든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스몰 국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작은 국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권한으로는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기도 하고 폐기하기도 하고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조례라는 거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법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단체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그 다음에 결산을 승인하고,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와 조사,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이상 21번째 디딤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22번째 디딤영상 시간에서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